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서 서비스 디자이너가 되다. 오늘은 서비스 과학,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여지껏 해왔던 얘기가 문헌정보학에 대한 얘기, 도서관에 대한 얘기, 사서에 대한 얘기,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우리의 이 사회적 지위는 어떻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 만족도는 어떤가에 대한 얘기. 우리가 도서관 얘기는 많이 하지만 실제 자기 자신 사서에 대한 얘기는 그닥 하지 않는 좀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 자기 말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지 우리가 하는 일을 새로운 시각에서 찾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까지 와서 오늘 드디어 서비스 과학, 서비스 디자인의 얘기를 할까 합니다. 아마 한두 시간 더 우리의 직장을 반성하고 우리의 할 일을 좀 설계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그렇다면 말만 떠들지 말고 우리가 뭐가 돼야 한다라고 방향만 제시하지 말고 그래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지? 난 사세의 역할을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하고 우리의 할 일들은 좀 새롭게 쳐다보고 좀 어떤 예시도 잡아가면서 아 이게 우리 일이구나 우리 역할이 이렇구나 한번 쳐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한번 가져볼까 하는 입장에서 오늘 시간을 가져봤는데 서비스가 단순히 사람들을 만나서 친절하게 하고 그런 것들만 우리가 서비스라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제가 아는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서비스를 새로운 시각에서 쳐다보게 됩니다. 우리가 했던 이 많은 일들이 전문가의 일이라고 그러고 전문직이라고 그러고 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술은 서비스와 누가 날까? 왜 이런 기술을 썼지? 특히 왜 이런 경영 논리가 나고 조직 논리들이 나오고 이런 공정들이 개발되어지고 이런 순서를 지키고 있지? 왜 했고 누가 했고를 따져보니까 제가 볼 땐 이것도 서비스네. 결국 이 공급의 모든 효과 결과는 이용자를 위한 것으로 귀결되네.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새로운 시각에서 쳐다보죠. 즉 서비스는 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상대, 고객, 이용자를 위한 해석이고 이용자를 위한 접근일 수 있겠다. 이용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지? 물론 이용자를 위해서 내가 전적으로 희생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같이 공존할 수 있고 이용자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무엇이지? 했을 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최전선에서 보이는 것들이 친절함이라면 그 뒤에 보이는 것들은 그 많은 조직의 일들, 동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상해 보시죠. 도서관을 그렇게 설계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책을 배열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그런 열람 공간을 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사서가 가서 운영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서는 분류 목록하고 배열하고 대출 반납하고 사람들 상대하는 일만이 사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넓게 보면 어떤 책을 구매하지 수서에 대한 일도 담당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그런 것도 사서의 몫일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어디에 얼마만한 크기의 도서관을 지을까 그 도서관은 어떻게 설계하는 게 바람직할까 까지도 사서의 몫이라고 보는데 과거를 돌아보면 사서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소위 정치가들이 행정가들이 어느 공간에다 뚝딱 건물을 지어놓고 얼마 예산을 주고 지원을 줬으니까 여기서 일해. 그 초기 도서관에 간 사람들은 책을 구매하는데 엄청 시간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도서관을 짓고 나면 도서관 이미 포화 상태에서 도서관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 좀 다르더군요. 도서관이 가진 책이 거의 없다 하더라도 서간을 미리 다 배열해 놓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빈서가가 참 많이 보이죠. 저는 예전에 외국 도서관을 가고 대학 도서관들 갔을 때 참 신기하고 부럽게 봤던 게 뭐냐면 방문이 닫혀서 여기 뭐지 하고 열어보면 엄청나게 많은 빈서가들이 보여있어요. 공간을 미리 확보해 두는 거죠. 이 도서관 규모에는 최소 몇십만 권이 필요해. 예를 들어서 100만 권이 필요해. 그럼 100만 권을 어떻게 분산 배열하고 어떤 각 서가에 책을 어떻게
배치하고 그 숫자는 어느 정도 되고 양을 다 가누면서 100만 권의 공간을 만든 다음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장소의 수에 맞춰서 공간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도서관 지금 돈이 얼마 없고 여기는 이제 막 짓는 거니까 자그마하게 도서관 지어놓고 서가 집어넣고 책을 꽉 채워놓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문을 연 지도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책을 폐기하기 시작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책을 구입하기도 하고 막 뒤죽박죽이죠. 요즘은 상호대차 다른 도서관에서 이권을 받아서 조금씩 도서관의 책을 늘려가고 자체적으로 도서관의 책을 구매하면서 공간을 넓혀가다 봅니다. 빈석을 미리 배열해 놓고. 전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이것 역시 사서의 생각이고 그것이 서비스로 귀결된다고 놓고 보면 이런 일도 사서의 몫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과학은 경영학의 관점에서 쳐다본 이용자를 위한 모든 행위, 시스템 공학, 기술적인 얘기, 이게 모두 담보되어진 학제적 연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하나의 학문이라고 자리매김하지 못했지만 학제적인 연구 분야로 경영학에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분야예요. 문헌정보학의 초기도 그랬으라고 합니다. 도서관 스쿨을 만들었을 때는 기술학교를 만들었고 그 기술학교가 전문직을 양산해낸 소위 그 법률 변호사를 키워내는 메디컬 의사를 키우는 간호사를 키우는 사서를 키우는 이런 일들에서 만든 기술학교였지만 점차 이것이 단지 기술학교를 넘어서서 학문으로 성장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60년대에서부터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기술들을 하나의 학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제적 연구가 초기에는 기술 중심으로 받아들여지던 것이 지금 우리는 이걸 복합학이라고 그러면서 어느 학문 영역에 넣을지 참 애매하다고 하지만 그만큼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끌어다 썼는데 우리는 너무 단순화시켜서 우리 것만을 고집하고 우리가 늘 해왔던 분류 목록이 우리 기술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분류 목록은 굉장히 폭이 넓은 기술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도서관에 특화되어 있고 도서관만을 위한 것처럼 보이니까 이것만이 우리의 기술인 줄 착각하지만 지금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이미 들어와 있고 지금 여러 대학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데이터 과학조차도 지금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과학처럼 학제적 연구가 담겨 있습니다. 통계학에서 출발하고 통계학이 기본이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사람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의 키가 어떻게 될까? 키를 재는 것이 의료 분야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키 성장을 그냥 단순히 키만 재지 말고 사람 균등해서 머리 부분, 몸통 부분, 다리 부분, 팔 부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왜 이렇게 성장했을까에 대한 다른 연구가 시작되죠. 사회과학 연구, 심리학 연구, 자연과학 연구도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터에 대한 연구까지도 이어지겠죠.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 어떤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렇다면은 서비스 과학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아니, 저는 굳이 사사들이 도서관만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좀 폭넓게 찾아보자. 우리가 하는 일들이 도서관에서만 일일까? 아니, 우리 스스로가 정보 전문가라고 떠들 때도 있었는데, 검색 전문가이고 정보 전문가라는데, 정보 전문가와 검색 전문가가 도서관 안에만 있어야 해? 지금은 인터넷이 너무 잘 발달하고 정보 기술이 너무 성장하다 보니까 검색? 개개인이 다 하는 것 아니야? 요즘 AI가 나오다 보니까 AI를 다루는 것도 전문가가 필요하대. 아마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다 전문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록 얘기도 하고 있고 정보 얘기도 하고 있고 데이터 얘기도 하고 있고 이 모든 걸 지식이라는 얘기까지 한다면 이거 합쳐놓고 기업에서도 필요한 사람인 것이고 공공에서도 필요한 사람인 것이고 특히 도서관에서 그런 일들만 모여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하는 일들은 전부 다 공개된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정보도 우리가 충분히 다룰 수 있어 라고 따진다면 기업의 정보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70년대, 80년대에서 그 기업 정보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고는 SCI, SSCI가 학자들을 위한 공간이고 일반인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그런 기업하는 사람들의 기업 정보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조직해서 바로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게 만드는 거라고 본다면, 그래,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넓게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네. 우리 너무 근시안적으로 도서관만을 쳐다본 건 아닌가? 물론 도서관에서 새로운 가치도 있습니다. 독서라든가 인문학이라든가 사람의 필요한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쪽에 초점을 맞추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도서관을 쳐다보면 구조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유통에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조직에 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바로 맞닥뜨리는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도, 이 모든 것들이 합쳐서 하나의 구조로 하나의 흐름으로 공정으로 표현되어지고 그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서비스 과학이고 그 결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서 기획하고 설계하는 일, 디자인하는 것이 우리 일이라면, 도서관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서점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책은 어떻게 배열을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서비스 과학이란 결국 서비스 디자인으로 표현되어진 일련의 모든 행위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지는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학제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 그래서 문헌정보학이 했던 일들이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아, 우리가 저런 학제적 연구를 통해서 서비스를 설계하고 있었구나. 지식 오리엔티드, 데이터 오리엔티드, 정보 오리엔티드. 그 실제로 인터넷 세상이 되고 나면 정보, 지식, 데이터 이거 빼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진짜 공학 기술들이 남아야죠. 볼펜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그것도 많은 데이터들이 담겨 있지만 궁극에 이것을 디자인해서 뽑아내는 물건을 만드는 그 행위 뺀 나머지 대부분 다 99.9%는 지식, 데이터, 정보. 도서관만의 몫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혼재되어져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이용시킬 수 있을까? 내가 잘 관리하는 장사가, 애사가의 시각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시각에서 저걸 어떻게 하면 잘 설계해서 그네들의 이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효과를 최대한 보장받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학문이라도 아직은 학제적 연구, 조만간에 문헌정보학이 흡수해서 복합학 문헌정보학처럼 문헌정보학이라는 이름에 내재되어 있는 서비스 과학, 데이터 과학들이 다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구나. 아, 사설을 데려다 놓으면, 문헌정보학과 출신을 데려다 놓으면 조직의 정보를, 소위 CIO, CKO, 정보 전문가, 지식 전문가를 키워낼 수 있겠다. 경영학에서 지금 말하는 것들은 굉장히 우리 분야 상당 부분이 겹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네들은 또 우리가 다른 영역에서 고민하겠지만, 우리는 또 이 서비스 과학을 배경으로 또 다른 영역에서 우리 일을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두 시간 더 시간을 가져보고, 그다음부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아, 그게 어떻게 표현되어지는지를 실내, 뭐 가상의 예라도 예시를 통해서 전개해 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